안녕하세요. 일단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책자에 만약에 나가 있는 사진이랑 지금 제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지금 사랑니 때문에 지금 여기 좀 부어 있거든요. 예. 일단 제가 개발한 서울버스 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먼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아이콘은 이렇게 생겼고 안드로이드랑 아이폰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서울이랑 경기, 인천 지역 포함해서 이렇게 수도권 지역에 버스가 언제 오는지랑 버스가 지금 어디 있는지, 그리고 버스가 어디를 지나가고 이런 기본적인 정보들을 표시를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리고 서울버스가 지금까지 700만 정도 다운로드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루에 700만 정도 페이지 뷰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4월 기준입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제가 서울버스를 이제 어떻게 개발을 하게 되었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학급 홈페이지 공모전이란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반대항으로 하는, 그래서 저는 거기서 학급 홈페이지를 제가 컴퓨터를 그전에도 좀 관심이 있어갖고 홈페이지도 한번 잘 만들어 보자 하는 생각에서 이제 반대표로 만들게 됐는데요.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웹 프로그래밍이라는 분야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뭔가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굉장히 재미있어 보이기도 하고, 뭔가 실제로 제가 직접 이렇게 입력을 하는 게 컴퓨터에서 직접 돌아가고 하는 걸 보는 게 너무 흥미도 있고 해갖고, 당시에는 일단 최초로 뭐 서점에서 책을 보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지만, 그 후로도 이제 인터넷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뭐 구글 검색 주로 이용했고요. 예. 이용을 해갖고 이제 모르는 것들도 검색을 하고, 그리고 뭐 인터넷 통해서 새로 뭐가 생겼다, 새로운 언어가 생겼다, 플랫폼이 생겼다, 이런 거에 대한 거 계속 접근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런 식으로 해갖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혼자 제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들어 보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이제 친구들이 뭐 이런 거 만들면 재밌지 않겠냐 하는 것도 만들어 보고, 뭐 이걸 제가 만들어 쓰면 편하겠다 하는 거, 컴퓨터에서 돌릴 만한 거, 그런 거 만들어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던 중에 이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일 거예요. 그때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아이폰이 처음으로 발표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 발표하는 걸 보고 나서 뭔가 굉장히 좀 색달랐던 게, 제가 직접 이게 프로그래밍을 해갖고 짠 것들을 이제 직접 제 휴대폰에다 올려놓고 돌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물론 그전에도 가능했지만 그게 일단 저는 되게 놀라웠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러니까 핸드폰이 거의 손 안에 컴퓨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지금까지 짜갖고 돌리던 제가 뭐 돌려보고 싶은 것들을 이제 휴대폰에 올려갖고 마음대로 이제 돌릴 수 있다, 이런 게 굉장히 신선하게 여겨져갖고, 그래갖고 저는 뭘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일단 제가 그때 학생 신분으로 이제 버스를 좀 많이 탔었는데, 뭐 지금도 많이 이용하지만 그 당시에 버스를 타는데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좀 있잖아요. 뭐 한국 사람들 이렇게 성비가 급한 것도 있고, 저가 좀 급한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ARS로 1577-0287에 전화를 걸면은 그 버스가 언제 오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어요. 근데 그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화를 걸어갖고 안내 멘트 다 듣고 원하는 번호 눌러서 들어가고 또 안내 멘트 다 듣고 해갖고, 거의 버스가 언제 오는지 정보를 알아내는 시간이나 알아내는 시간이나 버스 기다리는 시간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상황이 또 있기도 막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휴대폰에다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얹으면은 불필요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필요한 정보만 바로바로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럼 그거를 앱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하고 인터넷도 이렇게 검색을 해보고, 그렇게 해갖고 제가 2009년 고등학교 2학년 때 그거를 저 혼자 쓸 목적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만든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국내 아이폰이 출시가 전이어갖고, 그걸 이제 진짜 되는지, 제가 직접 사기 전에 되는지를 알고 싶어서 국내 아이폰 커뮤니티 같은데 얼리 어댑터 분들이 미리 아이폰 출시 전에 사오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미리 바이너리를 들여갖고 테스팅을 맡겼었는데, 이제 사실 제가 저 혼자 쓰라고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서울 지역만 지원이 됐어요. 왜냐면 제가 서울에 살았고 해갖고 서울 지역만 지원이 됐는데, 이제 그렇게 베타 테스트를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이 뭐 인천이나 경기 지역도 넣어보는 게 어떠냐, 거기서 출퇴근하신다 이런 말씀하셔서 그런 것도 넣어보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제 그거를 앱스토어 같은 데 올려볼 생각 없느냐 말씀하셔서
그래서 뭐 그냥 올려서 뭐 제가 만든 거를 다른 분들 같이 쓰고 하면 재밌을 것 같기도 해갖고 많이 기대는 안 하고 그냥 올리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올린 게 거의 그 아이폰 출시 일이랑 같이 동시에 앱스토어에 올라갔는데 그 날부터 거의 몇 주 동안 1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 그래서 그때 굉장히 일단 놀라웠어요. 뭔가 그 전까지도 프로그램 만들긴 했었는데 제가 그렇게 만든 프로그램들이 다른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이런 거를 접해본 경험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막 다운로드 수 막 올라가고 순위를 하고 있고 막 그래서 굉장히 얼떨떨하긴 했었죠. 예, 그런데 제가 그럼 그렇게 해서 서울버스를 만들어서 올리고 지금 이 위치까지 오기까지 그러면 뭐 그냥 아무 일도 없이 이렇게 순탄하게 이루어졌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학생으로 있으면서 공부 안 하고 컴퓨터 공부를 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부모님들도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라는 식의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컴퓨터 공부를 이제 직접 이렇게 찾아서 하는 게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저희 어머니께서도 이제 컴퓨터 그만해라, 너 공부 안 하고 자꾸 컴퓨터만 하면 컴퓨터 줄을 가위로 잘라버리겠다, 뭐 컴퓨터를 뭐 갖다 버리겠다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 그래도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제 그때 그래도 자기가 해야 할 일은 하고 싶은 걸 해야 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해서 저희 어머니보다는 살짝 완강하게 살짝 이렇게 완곡하게 말씀하시긴 했는데 그래도 일단 계속 저한테 컴퓨터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너무 하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몰래 했죠. 이제 어머니 아버지 나가 계실 때 하거나 밤늦게 다 주무실 때 하거나 그런 식으로 사실 그 컴퓨터 공부를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몰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공부를 했었죠.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서울버스에서 사용되는 정보 같은 게 제가 인터넷 가져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정보가 사실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살짝 민감한 얘기긴 한데 그래도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사실 그 버스 정보라는 게 제가 이제 버스들의 GPS 정보를 다 얻어가지고 이 버스 지금 어디 있으니까 저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고 남은 시간이 얼마고 이런 거를 제가 직접 계산한 알고리즘을 작성을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일전에도 ARS를 통해서 제공됐던 것처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이 됐거든요. 각 시도에서 버스 정보 시스템 홈페이지가 있어갖고 거기에서 이제 버스를 검색을 하거나 정류장을 검색을 하면 이제 그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시에서 버스의 좌표를 다 받아다가 계산을 해갖고 서비스를 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홈페이지에 있는 정보를 그냥 갖다가 연동을 하게 된 거고요. 근데 제가 그거를 만들고 나서 알게 된 게 그럼 그런 정보가 지금까지 존재를 했는데 왜 막 모바일이나 이런 거에 이렇게 옮겨지지를 못하였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제가 어느 분한테 듣게 됐는데 사실 국내 많은 기업들이 그런 걸 시도하지 않은 건 아니래요. 그거를 버스 정보 같은 공공 정보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제공하기를 살짝 이렇게 좀 꺼려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어떻게 얼핏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알 리가 만무한 학생이었잖아요. 그냥 만들고 싶은 거 만들었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도 못 받았고 그냥 그랬던 시절이었기에 저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인터넷에 있는 정보니까 그리고 이제 국가의 정보니까 나라 거라고 시에서 된 거니까 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사용을 해도 된다고 저는 그냥 생각을 하고 그냥 별 생각 없이 저는 만들어서 올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때문에 저가 이제 홈페이지에 연동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홈페이지를 그냥 자연스럽게 방문하시는 분들께 이렇게 살짝 어떻게 피해가 갔다고 하는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하여튼 정보를 제가 한번 쓰지 못하게 된 적이 있어요. 2009년 말쯤에.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잘 말씀을 해주셔갖고 다시금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된 일이 터진 이후로 이제 2010년부터 이제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온 게 공공정보를 쓰기 쉽게 개방을 해야 된다, 막 API화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불거져 나오긴 했는데 뭐 아직까지도 계속 얘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의해서 그때 저한테 정보를 쓰고 싶어도 뭐 정보를 안 열어준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저한테 굉장히 잘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쓰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걸 허락을 해주지 않았었는데
저처럼 그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이 그냥 딱 해서 이렇게 이슈화를 함으로써 이제 그 이슈화를 하게 됨으로써 그 정보가 공개가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그거를 이렇게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만 얻으려 했던 분들께서 이제 좀 더 수월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공식적인 통로가 이제 진짜 열렸다고 이제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저는 그거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뭐 그런 면이 있긴 한데. 하여튼 이런 거를 통해서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저가 이제 한국에서 학생으로 있어보면서 느낀 게 일단 하고 싶은 거를 할 만한 그런 기회가 별로 안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해야 되고 수능 봐야 되고 대학 좋은 데 가야 되고 안 그러면 부모님이 뭐라 하시고 중간중간에 모의고사 같은 거 봐서 점수 안 나오면 또 막 뭐라는 한 소리 듣고 성적표에 등수 다 나오고 막 그런 것 때문에 하고 싶은 거가 만약에 있어도 그냥 물론 공부하고 싶은 분들도 있으시겠죠. 근데 만약에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여타 조건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이 뭐 요즘엔 그래도 저는 많이 나아졌다고 느끼고 있어요. 저 주변에도 막 이제 막 스타트업 뭐 창업하고 싶다 해서 막 창업한 친구들도 있고 막 뭐 저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생긴 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분들이 좀 생겨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그런 문제들이 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도 그렇고 공공정보를 제가 공식적인 그런 뭐 경로 그런 거 모르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게 돼서 어떻게 보면 좋게 됐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제 주변이든 뭐 분들한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보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해외에는 예전에도 많은 그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공공정보를 공개를 함으로써 굉장히 질 높은 수준의 공공정보를 활용한 앱들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실제로 아직까지도 그런 게 모 시에서는 막 정보를 사용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앱을 만들기도 하는데 그걸 또다시 외주를 발주를 줘갖고 시 차원에서 외주를 발주를 줘갖고 또 그 앱을 또 만들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보면서 참 느끼는 게 그냥 정보만 여러만 놓으면은 이제 여러 개 앱들이 생겨나서 거기 중에서 좋은 게 이렇게 가려져서 이렇게 올라가고 그렇게 될 텐데 굳이 그런 앱들을 다시 시차원에서 이렇게 외주를 줘갖고 개발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도 제가 접하면서 참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했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정보가 더 많이 공개가 되고 그리고 개발하고 싶은 사람이 더 쉽게 이렇게 개발을 할 수 있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뭐 매시업이 잘 이루어진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더 잘 쉽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서울버스가 그러면 돈을 어떻게 버느냐, 뭐 돈을 얼마나 버느냐, 그래 700만 명이 다운을 받고 하루에 700만 번 페이지 뷰가 뜨는데 그래서 뭐 돈을 많이 버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이런저런 일이 많긴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드로이드든 iOS든 광고가 달려있지 않거든요. 서울버스에는. 그게 제가 광고를 한번 달아볼까 생각을 하고 실제 달아본 적도 있긴 한데 그게 요즘 있는 모바일 광고 같은 경우에는 아래 이렇게 배너식으로 뜨는 거잖아요. 근데 특히나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세로 화면 크기도 좁은데 거기에 이제 세로 40픽셀짜리 광고가 들어가 버리면은 볼 수 있는 정보량이 줄어들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실수로 메뉴 누르다가 잘못 광고가 눌릴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사용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광고는. 그래서 광고를 아직까지 안 넣고 있어서 당연히 수익금 창출 부분에서는 제로인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용자분들이 이제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만한 광고가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지금 뭔가를 준비하고 있기도 한데 거기까지밖에 말씀 못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광고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밖에 일단 말씀을 못 드리고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일단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일단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저처럼 이렇게 뭔가 하고 싶은 거를 해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좀 많은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